안녕하세요, 닥터 마빈입니다. 최근 30대가 서울 아파트 매수에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하며 전 연령대 1위에 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주택시장의 큰 손은 4050이었는데 이제 그 자리를 30대가 넘어선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30대는 서울 아파트를 14,103건을 사들여 전체 거래의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2019년 이후 건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예요. 특히 4월엔 45.9%까지 치솟아 코로나 영끌기였던 2021년 1월에 40.2% 기록마저 넘어선 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봤습니다. 2019년에도 30대가 주택시장의 매수 비중 1위로 올라선 적이 있죠.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30대가 매수 비중 1위가 된 현실적인 이유를 살펴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주택시장에 일어날지 빠르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25번 넘는 규제를 쏟아냈고 2019년 그 부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시장의 만년조연이었던 30대가 매수 주도 세력으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영끌, 패닉바잉, 투기 수요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 등장에는 씁쓸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출발점은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고 대출을 조이고 청약을 강화했죠. 그중 결정적이었던 게 바로 청약 가점제 확대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국민 평형 물량을 사실상 100% 가점제로 전환한 겁니다. 겉으로 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30대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들은 분명 무주택자였지만 청약 가점에서는 가장 불리한 세대였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짧고 부양가족은 적고 통장 가입 기간도 짧았으니까요. 맞벌이를 하게 되면 특별 공급에서도 소득 기준에서 밀리게 됩니다. 예전엔 추천 물량이라도 노려볼 수 있었는데 100% 가점제가 되자 이들은 사실상 청약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결국 30대는 청약에서 밀려나 반강제적으로 기존 매매 시장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30대는 워라밸이라는 시대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 출퇴근을 줄이는 직주 근접이 당시에 화두가 됐었죠. 그 흐름이 바로 마용성이라는 입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학군과 강남 접근성을 우선했다면 이 세대는 직주 근접, 워라밸, 신축, 생활 편의를 함께 봤습니다. 예전에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였습니다. 입지만 좋으면 구축에서 몸테크하는 것도 당연했죠. 그런데 이 세대부터는 조금 덜 핵심 입지라도 쾌적한 신축을 선호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저희가 얼죽신이란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이 변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의 30대가 지금의 40대가 됐고 여전히 서울 아파트 시장의 취향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그 세대가 지금 한 7, 8년 지나고 자식을 낳고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 30대가 40대가 되고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대가 다시 어떤 트렌드를 만드느냐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30대가 다시 주연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조금 다르죠. 첫 번째, 과거에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의 당시에서는 청약 사다리의 붕괴가 그런 구조적인 원인이었다면 지금의 원인은 전세 사다리 붕괴에 가깝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1370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단 2개, 월세는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아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뒤져봤는데요.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서도 전세가 2건, 3건 정도밖에 없고 월세도 거의 없습니다. 전 월세난에 지친 젊은 세대가 매매로 돌아서면서 30대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연장하려고 해도 매물이 없고 월세로 가자니 매달 현금 흐름이 무너지고 기다리자니 집값이 소득보다 빠르게 달아나고 있죠. 그래서 도달한 결론은 하나예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자. 30대는 이미 한 번 학습했습니다. 이 세대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무주택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밀려나는지를 직접 경험한 세대죠. 정부
말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 더 비싼 전세로 밀려나고 청약을 기다린 사람들이 매매 진입 기회를 놓치는 걸 봤죠. 그러니 지금의 30대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30대는 늘 후행 세대였습니다. 자산은 부족하고 경험은 적고 정책 변화에 가장 취약했죠. 그런데 이제는 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가장 먼저 뛰어오는 세대가 됐습니다. 30대가 특별히 공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생애 주기상 집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던 출산을 하던 육아를 하던 이런 모든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리는 게 바로 30대란 얘기죠. 이 시기에 청약이 막히고 전세가 불안하고 월세가 치솟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무리해서라도 사게 되겠죠. 시장은 그걸 패닉바잉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는 정책과 시장 구조가 만든 생존형 매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투기꾼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가장 빠른 반응자이거나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겠죠. 그런데 매매로 돌아선 30대라고 모두 아파트를 사는 건 아닙니다. 아파트값과 대출 규제 벽에 맡기면 그 다음 선택지는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로 향하게 됩니다. 숫자가 그걸 보여주죠. 올해 1월에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는 22,494건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5,788건보다 42.5%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증가율이 5.7%에 그친 걸 생각하면 비아파트 쪽 증가세가 훨씬 가파른 거죠. 특히 최근 3년간 연령대별 증가율은 30대가 120%로 가장 높았고 비아파트 거래에서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0월 31%에서 올해 4, 5월 35%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두고 영끌이라든지 뭐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상 아파트로 진입하지 못한 이런 30, 20 세대들이 비아파트 시장으로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지막 주거 사다리로 삼고 있다 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 사기를 겪은 세대라 아무 빌라나 사지는 않습니다. 역세권이고 정비사업 호재가 있고 관리 상태와 보증이 받쳐주는 물건을 골라 들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아파트에서 밀린 실수요가 비아파트로 옮겨가되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보입니다. 2017년도하고 21년까지의 상승장과 지금의 규제 강화라는 조건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네 가지를 보는데 수요, 공급, 금리, 규제 이 네 가지 조건을 한번 그 시대 상과 현재 상황을 동시에 비교해 보자고요. 규제 상황은 규제 강화라는 조건이 동일하게 같죠. 공급은 어떨까요? 그때 당시 공급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당시에도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진 않았습니다. 2019년도, 20년도에 반짝 공급이 있었어요. 송파의 헬리오시티 만세대 가까운 공급이 과공급이 됐고요. 강동구,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뭐 해가지고 거의 14,000세대, 만세대 과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19년도, 20년도가 주택 공급적으로는 서울 주택 수요를 맞춰주는 기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코로나 유동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동성을 부채질하는 규제였습니다. 정부의 25번이 넘는 풍선 효과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이 불장이 된 기억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공급은 때와 지금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 그런데 지금이 더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승 압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당시와 크게 다른 거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금리입니다. 지금은 저금리 상황이 아니라 중금리 상황입니다. 상승에는 좀 금리가 압력을 좀 줄 수는 있겠으나 계속 정부 규제가 이상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규제의 부작용이 자꾸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돈이 풀려서 투자 수요가 전국으로 번진 유동성장이라고 보면 지금은 돈이 막혀서 전국이 불장으로 되는 과거와 같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돈이 막혀서 살 수 있는 지역만 오르는 그런 차별화 장세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과거가 청약 탈락자 30대의 장이었다면 지금은 전세 탈락자 30대의 장인 거죠.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는 거래
거래량은 많지 않겠지만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은 팔 이유가 줄고 매수자는 살 능력이 제한되니까 거래 절벽 속에서 호가가 유지하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서울 15억 이하 아파트는 대출 한도 안에 들어오는 실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북과 노원, 도봉, 구로, 금천 같은 중저가 지역의 재평가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되면 이 지역들도 타격을 받겠죠. 자, 수도권 핵심지의 경우는 서울 대체지 역할이 강화되면서 광명, 하남, 과천, 용인, 동탄처럼 직주 근접 반도체 업무지구 교통 호재가 겹치는 곳 중심으로 선별적 상승 압력이 붙을 수 있고요. 이곳이 규제가 계속 더 강화가 되면 그 주변 지역으로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을 규제하면 구리입니다. 그런데 구리를 또 규제하면 별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이 좋고 신축 아파트가 있는 곳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도 임대 시장으로부터 흔들리면서 이후 선별적으로 오르는 그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대는 과거에도 지금도 시장에서 등 떠밀려서 생존을 위해서 집을 사고 있어요. 청약에서 밀리고 전세에서 밀리고 이제는 아파트에서도 밀려 비아파트로 향하고 있죠. 그들을 투기꾼이라고 부르기 전에 왜 청약도 전세도 월세도 아파트도 그들에게 문을 좁혔는지 먼저 정부 규제 당국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대라면 한 가지만, 사느냐 마느냐 감정으로 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총 주거비 상한, 그리고 내 자기 자본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실입주가 가능한 집을 고르는 순서로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당장은 강남에 살고 싶고 한강 벨트에 살고 싶고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를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만약 상황이 안 된다면 조금 더 떨어져서 내가 당장 3년 안에는 내가 이걸 매매를 선택하지 못하면 월세나 전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지출을 감당하느냐, 그게 만약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주판화를 튀겨본 후에 접근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이슈는 다음 편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제까지 닥터 마빈이었습니다.